자, 민법 103조인데요. 41페이지. 진도 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103조. 선량한 풍속,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이것을 위반한 법률행위 나오면, 위반한 법률행위는 이건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 위반하지 말라 뜻이에요. 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조금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민법 전체 법질서, 민법 전체 법질서를 봤을 때 위반했다고 본다면 그 위반 행위는 뭐 인정 못하겠다. 뭐 일부 일처제가 있거든요. 일부 일처제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810조에서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딱 한 줄 있어요. 그것은 혼인한 사람은 중혼은 안 된다 이 뜻이. 뭐 조선시대 첩제도 같은 것을 폐지한 거죠. 그 뜻이. 근데 첩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첩계약하면 이게 반사회적 103조에 해당 딱 돼가지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첩계약. 근데 이제 첩계약하면서 아파트 한 채 사줘놨다. 이해됩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 딱 되면 돌려달라가 안 돼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3조 하면 746조 딱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로 처리해버리고 여기서는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첩계약이 그동안 뭐 사례로 몇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번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1번. 1번이나 2번이 지금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판단 시점을 언제로 할까요? 성립 당시 기준일까요? 효력 발생 시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 기준이 아니고 성립 당시 기준입니다. 성립 시 기준입니다.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성립 시 기준이다. 법률행위 성립 시 기준이다. 성립 당시 기준입니다.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으면, 대리인이 행위를 했으면 누구 기준 할까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 했냐 안 했냐 따져봐야 된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 주고 매수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면 그 후에 그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하게 된 것을 알았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하라 청구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할 수 없다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반사회성은 언제 기준입니까? 성립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립할 때는 반사회적인 거 몰랐으니까, 범죄로 인한 거를 몰랐으니까 이행 청구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도 시험에 실제로 한번 나온 판례입니다. 그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에 2번.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기가,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데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이 경우도
전체적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판례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효다. 오케이, 그거예요.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은 이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무효냐? 아닙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때 동기만 무효일까요? 전부가 무효일까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동기의 불법 뜻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동기가 이유, 동기, 이유, 그게 반사회적이다. 도박 목적으로 돈 빌린다. 아시겠어요? 돈 빌리는 건 상관없어요. 무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빌린다? 도박 자금 목적으로 빌린다. 혼자서 그렇게 도박 자금이다 생각하고 돈 빌리는 경우 유효입니다. 언제 무효일까요?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빌려주면 무효다 이 말입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다 말이에요. 안 알려졌으면요 유효. 오케이.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 동기만 무효일까요? 계약 전체가 무효일까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고. 자, 그 밑에 유형이 많이 있어요. 1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형벌을 좀 적게 받게 되면 보상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반사회적 계약입니다. 반사회적 계약, 무효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나온 판례예요. 이거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민사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 유효입니다. 이거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범죄사건. 범죄사건.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변호사 아닌 자가, 그게 포인트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성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 임야를 양도받기로 했다. 땅을 일부 넘겨받기로 했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론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사회적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이게. 그 밑에 3번, 4번 이런 것도 다, 4번은 첩계약 무효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푸른 뭐 짙은 색 안에 들어있는 심화 있는데 나중에 또 보기를 하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세요. 반사회적 행위 효과 보세요. 효과 보시면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뜻이 뭘까요? 뜻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번역하면 반사회적 무효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틀립니다.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 꼭 조심하십시오. 비진의 무효, 통정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하거든요. 근데 103조 무효, 104조 무효 요거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걸 시험에 한 번씩 낸단 말입니다. 지문이, 문장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둘째 줄 보세요. 선의 제3자가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에게도 무효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몰랐다고 유효하는 걸로 합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으로 유효된다 안 된다. 추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인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많이 낸 겁니다. 이거 추인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는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무효라는 지갑을 탁 열면 이행 의무 있다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행 후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준 것이라면.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불법은 인커비가 돼요. 불법은 인커비에 요게 특칙이 딱 적용돼 가지고 여기 해당되면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돌려받습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강행규정 위반이라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못 돌려받아요. 그게 달라요. 여기 보세요. 아까 금방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첩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해줬다. 아파트를. 첩계약 무효다. 무효니까 아파트 돌려다오. 된다 안 된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서 못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누구 거냐? 첩소유입니다. 첩거란 말이에요. 그 사례를 시험에 냈거든요. 무효는 이행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준 것은 원래 돌려받을 수 있는데 103조 무효가 되면 어디에 걸린다? 불법원인 급여에 딱 걸린다. 그러면 못 돌려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기본 틀을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급부 이행 후 갈로 해가지고 뭐라 해놨습니까? 불법원인 급여 해서 불법원인 급여 옆에는 뭐라고 해놔야 돼요?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놔야 돼요. 뭐 적어놔야 돼요? 화살표 해가지고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적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화학습에 3번에 1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대방 3번에 1번 요거를 읽으세요. 그 판례도 시험에 그대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4조 갈게요. 여기는 이제 104조는 제목이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중매매는 뒤에 가서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건 이걸 한번 보세요. 갑이 시골에 사는 79세 노인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매매했다고요. 이 사건인데 매매 가격을 판례에서 보니까요. 감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요. 현 시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감정 가격의 3분의 1 이래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3, 40년 전인데 그 당시 감정 가격 하면 토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세. 예컨대 시세 1억이다 하면 그 당시 감정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3천 정도 될까 말까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약했다고요. 그럼 그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러면 시세 1억짜리를 얼마에 샀단 말입니까? 1,000만 원에 샀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를 감정 가격
3천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우리가 산수로 그냥 해도 대입시켜 봐도 1,000 정도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요. 판례는 요 말만 딱 있어요. 요 말만. 그리고 매매 당일 계약금 지급하고 다음 날 계약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해요. 거래 금액의 80%. 야가 왜 이만큼 줬습니까? 그럼 여기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줬겠네요. 계약금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700만 원 더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이틀 만에 800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잔금 얼마 남았어요? 200 남았잖아요. 요 정도까지인데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랬고 무효로 처리했던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잔금 지급했다 아시겠어요? 잔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의는 착하다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정 모른다. 병에게 빨리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까요? 9천만 원에. 1억짜리인데 9천에 팔면 엄청 싸게 판 거죠. 이해되나요? 금방 팔았어요. 이전 등기되었다. 매매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시험을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병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아시겠죠?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지문 5개 밑에 깔려 나온다. 이 매매 계약이 104조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이게 법 조문이란 말이에요. 법 조문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거래 경험이 없는 이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 누구냐? 을입니다. 갑이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갑이 생략되어 있다고. 을의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이용해야 될까요? 하나만 이용해야 될까요? 어느 하나만 이용해도 돼요. 궁박은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 급박한 공공,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솔, 신중하지 못하다. 무경험,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무경험. 이거 두 번 내야 돼요. 평생 거래한 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이 말은 원인 결과로 이 말이거든요. 원인 인자예요. 원인 인자. 이 말은 상대방의 궁박을 알고 이용하여 이 뜻이에요. 알고 이용하여.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폭리취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을 것, 이 뜻이에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조금 주고 많이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원 주고 1억짜리 가져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대체로 3배 넘어가면 현저하다고 판단해요. 판례가. 대부분이 3배수 넘어가면. 그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무효.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자, 이 문제 답은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 을은
선의의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절대적 무효란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의의 병은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그렇죠. 이거 시험 낸 거란 말이에요. 선의라도 취득 못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요거 나왔고 그 전에는 뭐가 나오는가? 이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시험 다 낸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시험 낸 거예요. 갑은 을에게 돈 돌려도 1,000만 원 돌려도 할 수 있다 없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돈 돌려도 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폭리자라서 안 돼요. 피해자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103조는 둘 다 안 돼요. 104조는 한쪽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조금 많이 받아간 거 아닙니까? 정려나 경매에서는 104조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정려는 한쪽에서만 주는 거라서 불공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많이 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경매도 폭리행위 악의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 고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가장 자주 나온 거고요. 채권 포기라는 단독 행위가 있는데, 채권 포기라는 이 단독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채권 포기 사건은 남편이 갑자기 구속되니까 남편의 채무자인 어떤 회사가 찾아와가지고, 신혼의 부인한테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 포기를 당신이 대신 서주면은 남편이 빨리 풀려납니다, 이렇게 꼬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신혼 초라 남편이 이 회사에 얼마나 채권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판결문 보니까요, 오로지 남편을 생각해, 이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로지 남편 생각에. 재판 결과 나온 말이거든요. 서줬다는 거죠. 남편 이름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거는 불공정 상태, 즉 궁박 상태 이용한 거다. 아시겠어요? 단독행위지만 불공정 된다. 자, 절대적 무효라 했잖아요. 추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되살리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라도 무효행위 전환은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판례가 2010년도에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2번 시험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사례로 내면 이걸 내는 거죠. 사건 내면. 이론 내면 이런 글자들 내고요. 사건 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될 자리가 4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대부분 판결 법 조문, 이 조문 딱 한 줄인데 꼭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1번에 2번 보세요. 판례는 1번에 2번 판례는 104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하나의 예시에 해당한다.
104조는 103조의 예시 조문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요건 들어갑니다. 1번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라 된다. 예. 자, 1번 첫째, 현저한 불균형 판단 기준은 언제입니까? 현저한 불균형 판단 기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입니까? 그렇죠.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단 시기는 언제냐? 첫째 줄 끝에 이행기 때입니까? 성립시입니까? 성립 당시.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 이거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박은 급박한 공궁이다 있죠. 그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할 수도 있다. 판례 꼭 읽어두시고요. 경솔은 신중하지 못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 신중하지 못하다. 3번 무경험.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특정 분야 무경험일까요? 거래 일반에 대한 무경험일까요? 네, 첫째 줄 끝에 있죠. 거래 일반에 대한 불충분한 경험이 이제. 4번 세 가지 모두 있어야 되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가?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5번 대리인이 법률 행위했으면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요.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출제 자주 한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이 폭리자에게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 무효 주장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어립니다. 피해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재 불균형하다 이걸 전부 입증해야 됩니다. 둘째 줄에 궁박, 무경험이 추정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효과. 불공정 무효는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1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선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죠. 예, 그게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 소재개하지 말자. 합의해놨다. 이것도 무효예요. 불공정 계약 해놓고 소재개도 하지 말자. 합의까지 해놨다. 숨도 쉬지 마라 한 거죠. 그것도 무효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세요. 둘째 줄 판례는 거래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매매 대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당사자 상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약정된 대금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합의하였으리라 인정될 때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겁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고요. 그 다음 큰 2번 급부를 했을 때는 뭐가 된다? 불법원 인급해야 된다. 지금 누가 불법원 인급한 겁니다. 지금 갑입니까? 어립니까? 갑입니다. 갑이 준 것은 불법원 인급이에요. 못 돌려받아요. 어리 준 것은 불법원 인급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첫째 줄에 넘기지 마시고 불법원인 제공이 폭리자 일방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무효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폭리자인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됩니까? 다음 페이지. 정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정려는 적용 안 된다 했고요. 2번 경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단독행위 적용될 수 있는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채권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예컨대 궁박에 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1,100만 원 상당 채권 보유한 자가 그 채권 궁박에 못 이겨서 단독으로 포기하는 경우 판례는 104조 적용했다. 요게 이제 짧게 적어놨는데 회사가 부인한테 찾아와 가지고 채권 포기 각서 써주면 빨리 풀려납니다. 이렇게 꼬드겼던 사건이다 말이죠.
근데 얼마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서줬단 말이죠. 부인이. 그게 소송돼 가지고 무효다 이렇게 단독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중매매가 오른쪽에 쭉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참고서 한번 봐두시고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5페이지 해석 들어갈게요. 대리하고